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 좀 더 탄력 붙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2,550선 위에서의 흐름이죠. 지금 1.22%, 30포인트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초반입니다. 20전 전일 종가 대비로는 하락하면서 1,432원 60전 구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더 오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 투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확실히 진바닥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는 점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역시 그 선물 진바닥 330포인트 추세 대응, 그리고 낙폭까지 이중파당 패턴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부터 읽어주세요. 예, 자,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선물 지수가 거의 330한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33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건 매도가 아닌 매수 포인트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제 보니 장중 저점이 331.50포인트의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캔들을 보면 야, 이게 또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장이 오늘 나스닥이 거의 2.5% 상승이 나타나니 이 갭으로 출발을 해서 61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338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뭐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 즉 시장은 진바닥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 대응으로 337에서 340 이렇게 자꾸 쭉 추세를 타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이 있고 먼저 선행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포인트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을 잠깐 좀 보시면, 코스피를 보면 지금 역궤도인 숄드 제가 분명히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요 지점 눌림목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5월 초였단 말이에요. 4월 초 중순 이후였습니다. 4월 9일날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550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61선 지지는 뭐 될 거라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7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선행을 했죠. 그죠? 역회된 숄더인데 위에서 이제 눌림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완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탄력이 더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시장의 어떤 시속 게임이 좀 진행이 되면서 간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신고가를 내고 지금 눌리고 있는 유리기판 쪽을 한번 보시면 SKC가 지난 1월 20일 날 신고가 제가 17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 얘기 드렸고 13만 원, 12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자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10만 6천 원에 이중바닥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우리 기본에 충실한 어떤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든지 실적을 이제 플러스 시키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 목표치에서는 14만 원, 15만 원 일단 단기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 요쪽도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21선 저항이지만 상관없습니다. 목표치 5만 9천 원, 6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지금 진바닥 신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점진적으로 21선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이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인데 오늘 급등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이중바닥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넘어와서 양극재 쪽에서 보시면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에코프로 BM이 이제 다음 주 29일 날 실적 발표인데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 나갈 텐데요. 에너지 소재 쪽에서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소재 쪽에서 148억의 그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보게 되면 이게 당기 순이익이요. 전 2024년도 4분기에는 2,700억 적자였는데 순이익이 489억 흑자전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72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에너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서서히 이제 사실 그 에너지 소재 쪽에서 지난 2024년 4분기가 475억의 적자였는데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뭐 관세 영향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전분기에 대해서 이제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이제 물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출하량 이제 가이던스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 올해 초에 계획을 했던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목표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해서는 유럽 고객사하고 이제 결국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올해 목표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올해 캐펙스 변동 여부도 보게 되면 기존에 1조 3천억에서 1조 7천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N87 그 하이니켈 양극재가 양산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유상증자 얘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저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뭐 주주 배정 방식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 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삼성 SDI의 어떤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오히려 저점에서 더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계열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주들이 만약에 자금 조달을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에 하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61선을 이제 돌파하면요, 뭐 목표치는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20만 원 선을 충분히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 하나 보게 되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흑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권을 46,000원, 47,000원, 즉 61선에 이제 소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려서 에코프로 BM이 다음 주 29일에 실적 발표하면 거의 이제 2차전에 중심선상에 있는 그 그룹이잖아요.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채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양음량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1선은 위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 이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을 저는 뭐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연연을 하시면 오히려 자기 꾀에 좀 넘어가는, 안 움직여서 팔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했던 엔캠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몰캡 종목인 전액에서 중앙첨단소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장비주들 보면, 스몰캡 종목들이 이제 PNT라든지, 지금 사마알루미늄, 예,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TC스틸이라든지,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예, 지난 수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 결국은 모든 종목들이 4월 9일 날 제가 마제 신호, 매수 신호 뜬 자리가 다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첫 번째 오늘자 한마디에서 낙폭과대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화 일수. 네, 그 부분을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낙폭과대 이중바닥 패턴에 주목을 하면서 그대로 뷰는 상승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아직 좀 움직임이 좀 더딘 종목군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증과 관련된 루머들도 있지만은 갈 길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계속 2차전지에 대한 믿음을 좀 유지를 해주셨어요. 2차전지 쪽은 아직은 좀 잠잠하기는 한데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 좀 전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쪽도 체크를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 CXL 쪽에 관심이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셈이나 퀄리타스 반도체 등의 종목이 오늘도 다른 날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의 투자 컨셉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고요. 지금 어떤 반도체 쪽에서는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